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전일에 심각한 변동성을 불러왔던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기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큰 폭의 폭락이 오늘까지 좀 이어진 가운데 시장 다른 종목군들 그동안 많이 빠져내려왔던 정상적인 종목군들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좀 올라가면서 지수는 좀 빠졌지만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이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최근의 시장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오늘 발생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동안 이제 너무나도 과도한 쏠림과 또 전 국민이 몰빵을 때려버리는 그런 이 구조가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이제 사진을 좀 보다가 에코프로 100억 수익 실현 사진을 봤습니다. 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2만원대더라고요. 2만원대 5,500%, 110억인가 120억인가를 어제 던졌다, 그런 이야기 있고, 고점에서 그동안 정말로 진짜 진하게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진정한 가치 투자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봤던 사진 중에 이제 가장 많았던 게 120억 수익 인증 사진이었고, 그 다음에 70억짜리 하나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제 대규모로 이제 차익을 결정을 하는 날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쏟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다가 이제 한두 명이 팔아버리기 시작하니까 일순간에 이제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락이 출현했는데, 오늘까지 심각한 하락을 맞다 보니 어제 이제 고점에서 좀 들어가셨던 분들이 정말로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드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인생에 있어서 경험일 것이고, 이번 시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 변동성 장세 아래 속에서 기회장이기 때문에 누구는 단기에 엄청난 수익을 여기서 뽑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고, 그거에 어떤 거냐면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는 이런 게 이제 또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은 이번 7월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와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매면 매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 매매에 대한 방식 관련해서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훨씬 좋은 관점을 많이 전달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2차 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쉽지 않습니다. 시장 변동성 상당한데, 이러한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흔들고 할 수는 있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소 장세가 지금 펼쳐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럴 때 엇박자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엇박자라는 말을 드리냐면, 오늘까지 2차 전지 극대형주들이 연 이틀 급락을 맞았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4만 원을 찍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98만 5천 원, 시간의 기준으로 95만 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럼 단기간에 일단은 33%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80만 원까지 빠지면 반등이 안 나올까요? 그래도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은 나오겠죠. 그러한 반등이 나오는 순간에는 또 다른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그쪽으로 또 온통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하는 헤비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리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시세는 이러한 강력한 단기 헤비 트레이더들의 돌파 매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밑에서 따박따박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팔기 바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서 뚫어버리는 부분이죠. 그런 뚫어놓고 단기 시세 차익을 하고 팔아버리고 메리트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또 돈들이 한머니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2차 전지대 반도체의 시소 장세, 엇박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국내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컨콜이 이제 진행이 됐죠. 오늘 하루 종일 삼성전자 관련된 이 컨콜 속보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HBM 이슈도 그다음에 디렌에 대한 추가 감산도 막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면 오늘 이러한 힘이 당연히 오늘 밤에 미국의 반도체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내일 미국의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하면 그의 힘에 받쳐서 국내의 반도체 종목의 시가가 갭이 뜰 것이고 그와 동시에 2차전지 종목군들은 오늘까지 급락을 했으니까 반대 매매가 극심하게 내일 시가에 나올 겁니다. 시가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추가 하락을 하겠죠. 그때가 이제 뭐 단기 오전장 또 먹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한 매매 그리고 오전에 갭이 많이 뜨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서 보면 되지 않나. 뭐 전체적인 준비된 자료를 다 보지 않아도 딱 간단하게 시장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그런 장세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요. 일단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수는 코스닥 150이 무려 4.41%가 빠졌습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빠졌죠. 오늘도 엄청나게 빠져서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터졌는데요. 지수는 거의 2%가 빠졌지만 상승 종목 수는 많았다. 라는 거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빼고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대부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많았던 시장 흐름이었구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내일도 뭐 비슷한 흐름에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심각한 구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일반적인 종목군들의 반대 매매는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시장 보면 아침에 이제 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시간에 그래도 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 시값도 개파락 떨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반등하고 틈에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쭉 밀렸다가 얘네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얘네가 떨어지니까 지수가 빠졌죠. 근데 지수는 종목군들은 좋았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 비대해진 시가총액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일 주식시장엔 한 역사를 주식시장에 한 역사를 기록에 남을 장세가 펼쳐졌지만 펼쳐지면서 거래 대금 코스피 코스닥 합계 65조라는 기록을 세운 날이었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형제들과 포스코 그룹주의 광기의 폭등과 공포의 틈에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급락의 흐름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다리 차면 기운다는 옛 선조들의 말이 다시금 스쳐 지나가는 장세였습니다. 자, 우선 간밤 미 증시를 간단하게만 브리핑하면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이 있었고 파월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으나 미안한 건지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로 시장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외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에 맞추어 종목들 움직임과 마이크론의 상승에 HBM의 언급 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전일 국장에서 지속적인 HBM 이슈가 많았었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2배 증가되는 부분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의 에코프로 형제 포스코 그룹주에 밀려 이거 틀렸네. 빛을 못 발했으나 현재 장세 자체가 2차전지대 반도체 흐름이 최근에 이어졌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의 수급이 금일 삼성전자 컨콜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장 투매가 발생할 때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투매 시 돈이 흘러가는 쪽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전일 그렇게 심각한 하락이 발생하면
당연히 8시 40분 시초가 예상 체결 하락률 상위를 펼쳐놓고 40분이 딱 되면 숫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금일 오전 장전 체결 시점 정확히 40분에 보고 캡처를 하니 조금 하니 대략 하한가가 90개 가까이 나왔었는데 예상대로 반대 매매가 속출을 했죠. 그것도 중소형주들이요. 이건 오늘 중소형주들을 상승시키는 확률이 매우 높은 부분이고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의 논리로 인한 하락이며 아무 죄 없이 떨어진 종목이며 2차전지 에코프로 사려고 포울 사려고 팔아버린 빈집을 당연히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건 무한 반복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평생에 아주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이런 거 사실 어디에서 많이 알려주죠. 저희가 급락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진짜로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시간 외 전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홀 등 2차전지 급락 종목들이 상승하고 마감했는데 금일 시가 개파락입니다. 이런 종목은 오전에만 딱 매매하는 겁니다. 전일 종배한 사람들 중 공포에 던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미수 몰빵 때리는 사람들, 아침에 깡통 찹니다. 그런 사람들 물량을 싸게 사려는 매수세가 존재를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개파락할 때 일단은 들어가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 또 이 오전에 손절한 사람들이 이게 급등하는 줄 알고 다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그 힘에 받아서 공포에 산 사람들은 차곡차곡 또 팔아버리죠. 또 공매도 친 사람들은요, 우리가 종배하고 오전에 상승하면 차익 실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가 베팅에서 3%, 5% 각각의 목표치가 있을 텐데요. 그 정도. 공매도 애들도 단타를 치는 사람은 그런 정도 하락을 하면 차곡차곡 갚아나가는 겁니다. 수량을 사는 겁니다.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이러한 폭락을 받았던 종목은 빠르게 매매를 하고 손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미련을 두고 매매를 한다. 그거는 미련을 두고 매매를 할 때는 이 종목이 이 하락을 이겨내고 상승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힘과 수급과 에너지, 시황이 받쳐줄 때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이를 대체할 테마가 시장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본 다음에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는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항상 반복이 됩니다. 또한 지금의 에코프로, 지금의 포스코홀딩스, 지금의 에코프로 BM 이 종목의 이름을 지우고 과거의 종목군 들고 차트를 비교해봐도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금일까지 2연속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출회가 됩니다. 내일도 저는 오전에 이쪽에 집중해서 볼 예정이고요. 손절선은 딱 잡고 원하는 구간에서만 대응하겠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종목들은 잘 들고 있어야 되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금 보니 시소를 타는 것 같으니 반도체가 내일까지 급등을 한다면 그때는 약간 경계를 하시고, 그때 다시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면 조금 봐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은요, 일정주, 뉴스 매매, 테마주 안 됩니다. 수급이 안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라든지 뉴스 보고 매매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7월의 시장 내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마주에 엄청난 바람을 불어일으키려면 바닥권에서 예를 들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해야 됩니다. 5000%씩 거래 대금이 수천억씩 터지면서 매물을 잡아먹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그 테마 안에서 대장주가 상한가를 찍어버리고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새로운 테마가 나오는구나, 새로운 섹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종목이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자, 오늘 삼성전자 콩코를 하면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차곡차곡 나왔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12만 원을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를 만들고 시간에까지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2차 전지 종목,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매우 셌어요. 오늘 저도 회원님들한테는 넥스틴을 좀 추천을 좀 했었는데 타이밍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미스가 좀 났던 거고,
제가 여기 작성해 줬던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추가된 게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하나가 추가되는데, 삼성전자의 이 내년도 HBM 2배 더 늘리겠다,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말에 이제 삼성전자 레이저 적층 관련 독점 기업이고, 금일 또 TSMC 임원이 방문한다라는 설이 좀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HBM 관련 종목으로 뽑아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터, 화장품 뭐 이쪽 섹터들 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 계속하지 않을까, 저점을 잡아주고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로봇 섹터는 이 성장 중입니다. 어찌됐든 로봇의 종목은 한두 개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당뇨 관련해서는요, 현재 당뇨 쪽은 완전히 개차반 돼버렸죠. 급락 떨어지고 하는데, 오늘 동원한테 가격대를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추천도 했었는데, 내일 모레 29일 날 전환사채가 이제 상장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에 반등을 안 하고 한 번 더 밀어버린 이후에 급락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루닉과 뷰노 뭐 시간에 좀 좋은 이슈가 터졌고, 오늘 정부에서 이제 의료 수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쪽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인프라 쪽에 좀 대량의 차익 매도가 좀 나왔어요.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성장성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피크아웃 논란을 왜 만드는 건지,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돈 버는 AI, 나무 기술은 많이 떨어졌는데 엠노를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 잘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삼성 SDS도 생성 AI에 이제 발을 딛겠다라는 이슈에 일단은 좀 움직이는데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임플란트 쪽도 계속 봐야 되겠죠. 실적이 나오는 쪽이고,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레이저티닙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이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에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오늘도 종목군들이 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굉장히 2차전지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금양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 추적 관찰할 거고, 내일은 에코프로 BM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자, 뭐 종목군들 좀 보죠. 먼저 업종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는 최근에 뭐 이런 그렇다한 모습은 없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져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도 지수가 큰 폭의 반등을 하지를 못했네요. 워낙 그런 종목군들도 많아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돌려 세우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이 힘들게 올려놨던 7월 한 달간 거의 7월 한 달간 거의 올려놨던 이 증시를 단 이틀 만에 빼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참 무서운 거고요. 뭐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이 모든 상승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해도 나머지 종목이 뭐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이런 속된 말로 미친 변동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수가 8%에서 11%가 빠진 거죠. 고점 대비. 그리고 오늘 5%가 빠졌으니까 연 이틀 15%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15%가 아니라 16%가 빠졌네요. 그리고 내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일정 부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지수에서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내일 뭐 이 정도까지 아침에 투매로 좀 밀리면은 지수에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은 얘네들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급락했던 이 코스닥 중형주들 일단 반등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조금 약하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스몰 업종 오늘 3% 정도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반등이 시답지 않습니다. 좀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순차적으로 다 반등할 걸로 생각이 드네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세요. 레버리지 광기의 피날레입니다. 항상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렵다. 제가 이 구간에 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거기서 두드러 맞고 지금 떨어지는 이 변동성도 장난이 아니에요. 고점 12%에서 당일 저가 마이너스 8%, 그러면은 고점 대비 20% 빠지고 오늘 7% 하한가 맞은 겁니다. ETF가 하한가를 맞은 거 엄청 흔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코스닥, 인버스 오늘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거,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럼 내일 올라가게 되면 털어버려야 되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어제 얘네가 급락을 할 때 이상하게 삼성전자가 여기서 돈이 들어옵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시장이 급락할 때 이게 돈이 딱 들어왔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급락할 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오늘 대량의 거래를 시초가에 튀우면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거 종목을 회원님들하고 여기서 봤는데 와, 이렇게 올라오니까 끝내 매매를 SK하이닉스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돌파하고 일단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롱숏 전략에서 운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광기가 또 반도체로 가서 또 광기를 만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내일 뭐 이렇게 올라가서 뭐 13만원까지 SK하이닉스를 만들 건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좀 있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너무나도 또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전에는 ISC가 매우 뜨겁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올라갔었고, 뭐 이수페타시스 좀 움직였는데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지금 버겁고, 그래서 그 외 후발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던 장세인데요. 이오테크닉스와 뭐 PSK 홀딩스, 뭐 SK하이닉스 발, GAA 공법 관련해서 제우스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가비스 등등 좌우지간 IT 반도체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군은 잘 봐봐야죠. 인텍 플러스가 참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내일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얘도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돌파하고 더 날아가 버릴지 이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넥스틴도 실적이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이 매우 좋은 종목에 최근에 이제 연간 박스권을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죠. 어제 만들어진 윗꼬리를 돌파하는 흐름이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어서 참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내일 원래는 이제 오늘 뭐 종가에 좀 사놓고 내일 시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잡을 계획으로 회원님들에게 뭐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 돌파하고 시간 외에 일단 3%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내일 갭을 들겠죠. 들고 올라가다가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브레이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박스권이죠. 얘도 장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고 본연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적 깡패 종목입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영업이익 50% 이상 넘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HP, SP, 넥스틴 딱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과거 리노공업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는 장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 추천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서 이때 매도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뭐 돌파로 들어가서 매도하고 종가 무렵에 좀 사가지고 일단은 뭐 시간에 홀딩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데 내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전지죠. 자, 포스코홀딩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번에 죽진 않는다. 이 자리죠. 아침에 56만원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 구간에서 산다라고 아침 방송에서 이제 회원님들하고 언급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뭐 크게 돈 버신 분도 있고 같이 매매를 좀 진행을 했던 자리입니다. 아침에 공포죠. 아침에 순간 마이너스 2.7%에 출발했던 주식이 순식간에 투매가 터집니다.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이너스 11%까지 빠지는데 이거 말 그대로 공포죠. 이거 공포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끝자락에서 잡았으니까 이 상승폭만 먹어도 충분한 매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매도가 너무 빨라서 오후장에 이거 보면서 너무나 좀 배가 좀 아팠었는데요. 그래도 수익에 감사하고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터진 종목이 의미 있는 자리에 왔을 때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매매를 하는 거죠. 딱 이 자리부터 들어왔죠. 57만 원. 57만 원 선부터 여기까지는 매수존이다 생각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잡아버려야지. 이거를 뭐 재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고 이 폭만 딱 먹고 오전은 마무리를 좀 했었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다 오전장에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차트를 길게 펴보시면 이때 급락하고 뭐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던 자리에서 오전에 그런 이 횡보를 하고 했던 자리에서 오전에 지지를 하고 올라오죠. 그리고 어제같이 거래 대금 많이 터지는 음봉에서는 사실 종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야죠. 이런 자리에서는 종배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추가 하락을 하면 그때 공략을 해본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도 회원님들한테 오늘 이런 거 절대 종배하면 안 된다.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공매도 쇼커버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쇼커버링에서 의한 부분이고 여기서 뭐 덧질을 만들지 좀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모르겠고 포스코 쪽은 나중에 떨어진다면은 좀 기회가 저는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주식이 빠질 때 한 번에 급락 형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런 수급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약세 형식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오늘 뭐 대부분 IT 반도체였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시장을 보고 뭐 루닛이 시간 외에 좋은 이슈로 일단 좀 들었는데요. 이 의료 AI 쪽은 재료가 좀 있어요. 지금 재료가 좀 살아있는데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로봇 섹터에서 T 로보틱스가 오늘 유독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는 이런 오후장에 대응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저는 매매는 안 하고 이거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선물을 들었고 SBB테크 SBB테크는 이렇게 좀 해서 여기는 이제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하고요. 어제 이제 매수하고 여기서 산 거 그대로 다른 거 수익에서 그대로 팔고 그 물량을 더 싸게 다시 주워다면서 평단을 좀 낮춰놔서 오늘 뭐 수익권에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한 7% 정도 수익권에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매도를 저희가 37,600원에 걸어놨는데 거기가 터치를 안 해서 있고 이런 종목은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서서히 잡아놓고 의미 있는 구간까지 다 빠졌는데 어제 안 잡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빠져서는 안 될 자리에서 좀 내려왔는데 로봇주들 대체적으로 지금은 해볼 만한 구간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참 끼가 좋은데요.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두 방 보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따로 보면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이 강력한 음봉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내일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성우하이텍을요, 사실 저희가 이제 투매 때 좀 잡고 넘어왔는데 오전에 조금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성우하이텍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종목이 이제 실적도 다 좋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와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그러면은
인정하고 오전에 빠르게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종목군들에서 컨콜이 좀 나오면서 뭐 3분기 고객사의 재고가 많은 이슈에 의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더 투매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야 좀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를 또 매매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수익으로 잘 나왔죠. 여기서 산 거는 이제 수익이 15%까지 찍혔었는데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돌파로 15%까지 찍혔는데, 일단 12%에 하나 던져놓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5%에 팔았습니다. 와이고 변동성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왜 매매를 했냐면요, 여기 이제 시가 회복할 것 같은 흐름이었고, 지난 스펙주 분봉 차트를 다 봐보세요.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스펙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복귀로 인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신 시스템은 오늘 제가 상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이 풀릴 줄 알았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저는 좀 걸어놨던 게 체결이 됐는데, 최근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하나기술이 엄청난 그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우신 시스템은요, 그거를 뛰어넘는 2천억 2,600억짜리 공급 계약이 나온 거죠. 굉장한 공급 계약이 터진 겁니다. 굉장히 큰 공급 계약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공급 계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00억. 굉장히 큰 공급 계약이었고, 이거는 상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시가총액이 1,300억이고 하나기술은 어딨어? 하나기술은 시가총액이 8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 1조를 하는 기업인데, 예? 우신 시스템이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싸더라도 상따를 한번 해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라 이게 좀 올라오면 뭐 내일 캡이 어떻게 뜰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닥에서 좀 잡고 넘어가고요. 예, 이렇게 오늘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시장 어렵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테마의 흐름과 시장을 면밀히 판단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은 이 어려운 장세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또 다른 쪽에서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시장은 매일같이 열립니다. 네, 매일같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면 지는 싸움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지 않게 내 것이 아니면은 놔줄 수도 알고, 내 것이 아니면 놔줄 줄도 알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뭐 계속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시가 들어가서 뭐 빠르게 뭐 1, 2%훅 반등하길래 팔고 툭 떨어져서 시가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거기서 일단 60만원대 매도를 했는데 한참 더 올라왔죠. 60만원 전후에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여기네, 60만원 여기서 매도한 거죠. 11%에서 쭉 올라와서 뭐 3% 괜찮게 수익이 났는데, 이게 또 올라가니까 배 아픈 거죠. 2배 이상 더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튼 자,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